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서울과학대학교의 인재상 분석 콘텐츠를 진행할 예정인데 제목에서 언급하였듯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는 실용 및 융합이 핵심 키워드가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라는 이름 때문에 과학기술원 또는 전문대학교로 착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위치한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입니다. 먼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역사에서 핵심은 먼저 꾸준히 국가의 기술 공학교육을 주도했다는 점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모체인 공립어휘동 실업보습학교가 당시 한정부의 실업교육에 대한 강한 열망에 따라 1910년 대한제국 순종 황제가 반포한 실업학교령에 의해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 1957년에는 UN 한국부흥위원단의 지원을 통해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캠퍼스를 복구하고 국내 최대 규모이자 최고 수준의 실습공장을 준공하였고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질적으로 맡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육성에 중점적으로 활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1968년에는 국가정책의 시행과 사업을 선도하는 국립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1978년에는 운영에 따른 성과를 인정받아 공업교육 선도대학으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일반 종합대학은 아니었으며 2012년 일반대학의 지위를 획득한 이후 학교의 성장을 위해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위치한 곳에는 원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 있었는데 1980년 서울대학교가 종합화계획에 따라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며 넓은 캠퍼스 부지를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인 당시 경기공업전문대학이 사용하게 되었고 전두환 정부가 해외의 오픈 유니버시티 정책을 모티브로 삼아 국민들이 평생교육을 실현하려 한 개방대학 정책을 위해 학교가 경기공업개방대학으로 개편되며 4년제 국립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이후 1988년 서울산업대학으로 교명을 바꾸고 종합대학의 요건을 갖추게 되며 서울산업대학교로 발전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학교의 지위가 변경되었기에 이 팀장이 이번 콘텐츠에서 세세하게 다루지는 않았는데 개방대학일 때는 일반대학과 개방대학이 인식이 다르다는 점, 산업대학일 때는 산업대학의 지위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으로 인해 일반대학으로의 전환을 꾸준히 필요로 해왔습니다. 2010년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현재의 교명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고 바로 다음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일반대학 전환 심사가 통과되어 2012년 현재의 국립일반종합대학교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수건사업과도 같았던 일반대학으로의 전환 이후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이공분야 대학중접연구소 지원사업에 2019년 전기정보기술연구소를 시작으로 3년간 꾸준히 선정되었고 녹색융합기술 인재양성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 제2차 에너지기술 개발사업에 선정돼 다양한 연구지원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외부사업 이외에도 자체적인 자금투자, 서울이 국립대학교라는 이점과 수도권 선호 현상 등이 맞물려 꾸준하게 대학의 입지 및 입결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미래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역량 확보, 질적인 성장을 고도화하는 성장견인, 2032 목표를 달성하는 위상 확립이라는 3단계에 걸친 서울테크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발전계획은 포스팅이 맨 마지막에 첨부할 테니 세세한 발전계획의 내용보다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도약할 계획을 짜고 있구나 라는 사실에 집중하시고 면접에서 본인이 발전 가능성을 어필하려 할 때 이러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발전 전략을 언급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교육 이념과 인재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또한 대학에서 지향하는 방향성이 너무나 명확한지라 교육 목표나 인재상을 이모저모 분석해서 시사점을 찾아내는 것도 좋지만 대학이 가지는 특성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논할까 합니다. 그래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교육 이념은 조국과 인류의 미래에 기여하는 세계 속의 대학이며 인재상으로는 진정성을 추구하고 도덕적 판단 능력을 갖춘 윤리적 인재, 지식을 실용화할 수 있고 실제적 설계 능력을 갖춘 실천적 인재, 창의적이고 통섭적인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가 있습니다. 항공우주 분야라는 뚜렷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한국항공대학교의 인재상을 이 팀장이 어떻게 분석했는지도 콘텐츠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용이 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단과대학은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에너지바이오대학, 기술경영융합대학, 인문사회대학, 조영대학, 미래융합대학입니다. 향후 석 소장님이 2023학년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언급하시겠지만 단과대학이 이름만 보셔도 짐작하실 수 있듯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모집 인원이 자연계열에 집중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 중에서도 순수 자연과학을 다루기보다 모두 공학이나 융합에 치중되어 있는데 과학이 자연현상의 원리를 탐구하는 것에 공학은 수학이나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학문이라는 것을 떠올렸을 때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학풍이 상당한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하기도 합니다. 이전 여러 인재상 분석 콘텐츠에서 이공계열의 강세를 보이거나 공과대학을 전신으로 하고 있는 학교에서 실용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사실을 많이 언급하였으니 이 또한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 없는 인문계열이 모집 인원을 살펴보아도 인문사회대학이 세학과를 제외하면 건축학부, 산업공학과, 경영학과, 환경공학과, 융합사회학부로 공학이나 융합이 강조된 성격의 학과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인문사회대학이 세학과 또한 영어영문학과, 행정학과, 문예창작학과로 구체적인 진로가 정해져 있거나 범용성이 넓은 영어영문학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용주의 학풍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3, 4학년 학생들이 학기 중에 현장 실습을 나가는 코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업무 경험을 통해 진로에 대해 더 빨리 생각할 수 있고 실무 경력을 쌓아서 취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하며, 쉽게 말하면 빠른 취업을 돕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학생이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학점으로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생활기록부를 통해 어떠한 학문적 유의를 즐긴다는 느낌보다 배운 지식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도록 고민하는 모습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더 유리하게 비추어진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을 예측하는 SIR 모델을 탐구하는 데 있어 한 학생은 SIR 모델에 들어있는 변수와 미적분의 개념에 집중하여 수학적으로 식을 이해하는 데 집중하고, 한 학생은 SIR 모델의 존재 이유에 대해 개괄적으로 이해한 뒤에 화이선을 활용해 직접 코로나 종식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본다면 후자의 학생이 학교생활 기록부 평가에서는 더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까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일반 대학 전환 이후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측면과 연계했을 때는 더더욱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을 어필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2030년까지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와 비약적인 성장을 원하기에 기초과학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연구에 투자하는 것도 물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일단 뒤로 미뤄두고 빠르게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는 공학 또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첨단과학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특징에는 융합이 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핵심 역량 중에서도 융합 역량이 있는데,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공과대학 및 정보통신 계열에 집중하는 대학이자 공학 및 디자인 계열 학생에게 직접 현장 실무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캡스톤 디자인 과목을 1994년 국내 최초로 도입한 학교로서 이러한 융합 역량이 더 뜻깊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단과대 중에 기술경영융합대학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MSD, ITM이 모두 해당 단과대학 소속이며, 미래융합대학에는 2021년 인공지능응용학과, 2022년에는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와 미래에너지융합학과라는 융복합적 역량이 필요한 첨단기술에 관련된 학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그중 MSD 학과와 ITM 전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MSD 학과는 생산시스템 설계공학 분야에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목적을 가진 학과로 영국 노썸브리아 대학교와 공통으로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학년 때 일부 교양 과목이 영어로 진행되다 2학년 때부터 모든 강의와 평가가 영어로 진행됩니다. 따로 영국에 가서 공부하지 않아도 복수학위를 받을 수 있으나 그런 만큼 등록금도 추가적으로 내야 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다만 취업률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내에서 손가락에 꼽을 수준이며 해외 교류 프로그램 및 성적 장학금 제도도 있기에 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ITM 전공은 IT에 대한 지식과 경영 마인드를 모두 갖춘 미래의 글로벌 IT 리더를 양성하는 목적을 가진 학과로 영국이 노썸브리아 대학과 복수학위 제도를 운영하며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MSD 학과와 유사하나, 아까 소개한 MSD 학과가 기계공학 쪽이라면 ITM 전공은 컴퓨터공학과 경영을 합친 기술경영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지역사회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특화 목표로 하며 다양한 센서로 주변의 정보를 탐지해 전달하는 지능형 사물, 정보통신기술이나 ICT, 바이오그린이라는 3대 특화 분야를 지정해 놓았고 2021년부터는 캠퍼스 내에 레벨 4단계의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니 해당 분야를 탐구하고 싶은 학생들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며 지원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정보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아까 언급드린 공학계열, 융합학문 중심의 단과대학 구성과 실용을 추구하는 학교의 특성으로 인해 탄탄한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도 내실을 차차 쌓아나가고 있으며 더군다나 학교 차원에서도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기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지망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발전 가능성에 집중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테크 발전계획이 단계별 추진 전략을 첨부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